여기 보면은요, 그 공급량은 여기 보게 되면은 배진의 적정 온도는 20에서 23도이며 가능한 27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써 있는데 이건 그냥 선언적 의미고요.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합니다. 30도 정도까지는 오케이, 괜찮아요. 30도 넘어가면은 35도가 안 넘어가게 물을 많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때. 궁금한 게 예, 그 딸기도 혹시 똑같아요. 똑같 딸기의 근권 온도와 토마토의 근권 온도와 파프리카의 근권 온도는 같다. 그 겨울철에 예. 함수율을 50% 그것도 똑같은지. 딸기는 조금 더 높아도 되는 게요. 딸기가 약간 그 습에 잘 견디는 편이에요, 얘들이요. 그렇다 하더라도 물을 좀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잘 견딘다는 거지 좋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딸기는 일반적으로는 걔네가 이제 그 베리류들이 보통 늪지, 습지 쪽에 사는 애들이라 조금 강한 편이긴 하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액이 나올 정도로 높으면 그건 안 되고요. 일액은 당연히 안 나와야 되고 일액하고 양분 흡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일부 사람들은 뭐 일액에 의해서 양분 흡수가 조정된다고 하는데 일액은 말 그대로 그냥 빨대로 쭉 빨아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포한테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그냥 빨대로 쭉 빨아서 그냥 수공으로 내보는 거고요. 증산은 그게 아니에요. 수공을 따라, 그러니까 물관을 따라 쭉 올라가다가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증산되는 장면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증산 쪽에 일어나는 것들은 식물체에 거쳐 도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액은 그게 아니라 수공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쭉 빨아서 밖으로 내뱉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분 흡수랑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지금요. 옛날에 과거에 수십 년 전에는 뭐 일액이 양분 흡수와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으나 그대로 밝혀진 사실에는 일액은 식물체 양분 흡수와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일액을 낳은 환경은 증산을 못하는 환경과 일치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를 오히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적정 온도는 20에서 23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보통 저는 16도부터 한 30도까지는 그냥 큰 문제 없다고 보고요. 될 수 있으면 20도 넘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그렇게까지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게 하려면은 설비라든가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18도가 됐든 20도가 됐든 큰 문제는 안 되는 걸로 보고 있고, 온도도 30도가 넘어가는 거는 해롭기 때문에 30도까지는 그냥 가고요. 넘어갔을 때 우리가 배액을 왕창 많이 빼줘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근권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져야 돼요. 배액 온도를 그러니까 배액 온도를 낮추려면 결국에 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발근을 하는 양이랑 그거는 달라요. 그 의미가 달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30도가 넘어가면 그때 양분 흡수 절약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낮에 그 배액을 많이 빼라는 얘기지 밤에 그 함수량을 높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낮에만 왕창 줘도 빼요. 왕창 줘가고 그리고 물 끄는 시간은 똑같아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밝은 영향이 되는 건 그 순간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 편차가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배액을 많이 빼게 되면 왕창 그러니까 다량 다회를 주게 되면은 함수량이 올라가면 맞아요. 근데 온도가 또 양분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에 또 30도가 넘어가면 우리가 많이 빼주라고. 35도가 넘어가면 양분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30도 정도까지는 그냥 가는데 넘어가기 시작하면 물을 많이 빼줘갖고 이제 저기를 근권을 떨어뜨려가죠. 근데 우리가 커튼 치고 뭐 이렇게 하면 내부 온도가 막 30, 막 몇 도씩 올라가진 않아요, 잘. 내가 가끔 올라가는 날이 있죠. 네. 그렇게까지는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면은 아까 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지 부피대한 물을 얼마큼 줄 건가를 볼게요. 표준 관수량은 아까 3% 정도 되고요. 저번에 한 2%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표준 관수량을 예를 들었을 때 15리터에 3%면 450이고 내가 점적권에 예를 들어서 배지 하나에 1m짜리 배지 하나에 이제 토마토를 4개 심어놓고 여기다가 4개의 드리퍼를 꼽았을 때 한 주당 그냥 110ml 정도의 물이 들어가겠죠. 소량 관수량이 2%가 되니까 300cc가 되고 75cc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3분, 그러니까 100ml를 기준으로 잡을 때 보통 70까지는 허용을 해요. 70 이하로는 절대로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분은 최소 지키고 표준이 3분이고 뭐 5분, 6분은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15리터, 4리터 기준을 보게 되면 15리터에 5% 잡으면요.
한 주당 한 200ml 정도 들어가죠. 다량 다혈이라고 센 전력들이 들어가죠. 우리가 보통 이제 표준 이제 그 급여 간격 관리 요령에서 보게 되면은 잠을 잘 때가 이제 영양일 때하고 생식일 때가 있잖아요. 영양일 때는 다량 소량, 다량 소회, 생식일 때는 소량 다회의 전략을 피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량 소회 전략 중에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면 급여 시간은 우리가 짧게 하고 급여는 소량 다회는 길게 한다. 이건 뭐냐면은 하루 동안에 주는 물량을 예를 들어서 다량 소회 전략에서는 뭐라고 하죠? 공급 예를 들어서 얘를 2시에 끊었다고 하면 소량 다이를 할 때는 한 3시까지 물을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했을 때는 여름에는 소량 다회 그래서 길게 주고 늦게까지 주고요. 고온기 때는 다량 다회 길게 주고 이건 뭐냐면 다량 다회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다량 다회는 요 여름과 고온기가 좀 다른 이 고온이라고 가로치고 뭐라고 하냐면 급고 근권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는 다량 다회 전략을 쓴다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가로치고 이제 광량이 적은 시기, 약광기 때는 다량 소에 연락을 쓰는데 이 다량 소에 뭐예요? 한 200ml 정도의 물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줄 때 대신에 간격은 띄운다는 거죠. 그리고 광량이 작으면 도량 소해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을 때는 배지압 수량은 높을 때 우리가 다량 소해 다량 소해를 주게 되면 배지압 수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날까 줄어들까요? 다량 소해를 주면 떨어져요. 예. 배지 부피가 클 경우는 다량 소해 그러니까 포교 배지가 앞면 배지보다 부피가 크니 다량 소량이라고 쓰고요. 작을 경우 소량 다량 앞면이 배지보다 포교 배지보다 사이즈가 작으니 상대적인 소량 다회전략이죠. 배지 특성을 보게 되면은 수직 조직일 땐 소량 다회. 그러니까 수직 조직이라는 뭐요? 물을 밑으로 쭉쭉 빠지는 것들이요. 그런 소량 다회. 그러니까 수직 조직의 대표적인 뭐예요? 포교 배지 중에서 뭐 치배 비율이 높으면은 수직 계열이죠. 그럴 때는 소량 다회 전략을 쓴다. 그렇죠. 용량이 클수록 소량을 준다. 점적과대 용량. 점적과대 용량이 클수록 소량을 주고 점적과대 수가 많은 수가 배지당 점적과대 많은 고용은 소량을 준다. 왜 점적과대 많으면 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라. 1중 급액 관리 3단계 볼게요. 1단계는 양의 공급 개시부터 110까지 요게 1단계부터. 2단계는 100 시작부터 급액 종료까지. 그 다음에 3단계는 100을 더 공급을 멈췄을 때부터 다음날 양의 공급 시까지를 우리가 3단계로 나눠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볼게요. 함수를 보게 되면 함수율이 어때요? 쭉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죠. 1단계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건 뭐예요? 100이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여기 나왔을까요? 여기 나왔을까요? 세 번째 나왔을까요? 네 번째 나왔을까요? 물을 한 번 줬죠? 줬더니 다시 떨어져요. 물을 두 번째 줬죠? 떨어져죠. 다시 물을 주면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네 번째 딱 들어갔더니 올라가고 나서 100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더 이상 한 번 올라가고 나서 이제 100은 많이 안 들어가고 여기서 멈추고 근권인식이 어떻게 돼요? 근권인식이 쭉 올라가다가 내가 아침에 물을 줄 때마다 어떻게 계속해서 이시가 올라가다가 100이 나오면서 어떻게 이시가 떨어지죠.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볼게요. 1단계에서 내가 두 번만에 100을 뺐어요. 일찍 뺐어요. 어때요? 한 번, 두 번 여기서 물이 빠지게 되죠. 그럼 근권인식 올라가야 내려가요? 내려가겠죠. 그 100을 일찍 뺄수록 이시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시를 100을 늦게 뺄수록 이시가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내가 1단계에서 100을 아예 안 빼요. 12월 달에. 그리고 비가 와서 100을 안 빼고 있다. 그러면은 약광기 때 100을 안 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루 일일 광량이 300밖에 400줄밖에 안 들어와요. 내가 그래서 물을 두 번 정도 주고 100을 안 빼고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시가 계속해서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쭉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100을 여기서 이걸 보시면 어때요? 100을 많이 뺄수록 근권인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 100을 안 뺄수록 근권인식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보게 되면 이때는 어때요? 얘 폭이 커요? 얘 폭이 커요? 지금 주간의 폭이 작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침에는 150줄에 150줄 주는데 오후에는 100줄에 100줄 주게 되면은 이 진폭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요거 줄어들고 요 함수율이 여기서 위아래 편차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물을 딱 끊기 시작하면은 급액이 종료되면 다시 계속 떨어지는데 언제까지 떨어지냐?
우리가 밤에도 증산을 하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떨어지는 시작돼요. 그리고 떨어지고 여기 볼게요. 떨어지다가 한번 극력히 떨어질 때가 있죠. 이게 뭐예요? 바로 식물체가 바로 본격적으로 증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보통 이 시점을 일주로 1시간에서 2시간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증산하는 시기를 봐요. 그래서 약광기 때는 2시간, 강광기 때는 1시간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커튼이 있어요. 커튼을 볼게요. 커튼을 치는 우리가 보온다격 커튼 있죠? 걷는 순간부터 얘기해요. 보온다격 커튼은 여기 광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온다격 커튼은 겉으로 걷어내는 시간부터 우리가 다시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광이 없다고 보고 일출이 그거예요. 보온다격 커튼은 일출 언제다? 커튼을 벗기는 시간. 그리고 알루미늄 스크린은 또 볼게요. 알루미늄 스크린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하고 상광 스크린 있어요. 알루미늄 스크린은 보통 해 뜨고 나서 30분 정도 우리 열어요. 보온다격은 문제가 있죠. 알루미늄 스크린 같은 경우는 30분에 열어도 해가 빛이 들어온 상태이거든요. 1.5분. 근데 보온다격 하나도 안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일찍 열어야 되는데 문제는 일찍 열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뚝 떨어졌다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첫급백 전에 예. 함수율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예. 첫급백 전에 이게 함수율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급격이 안 들어갔는데 얘가 쭉 올라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을 안 줬는데 함수율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 기계 오르겠죠. 그럴 수는 없죠. 그거는. 식물체가 물을 내주진 않잖아요. 지가 흡수하면 흡수됐지.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예? 그럴 때가 있었어가지고 그 물이 들어간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물이 들어간 거예요. 예, 우리가 물이 안 들어갔는데 배지가 무거워질 리가 없거든요. 함수율이.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저기 무게로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무게가 있으면 뭐가 있었겠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무게 영향 중에 뭐가 있을 거예요. 뭐가 예를 들어서 뭐가 건드렸거나 뭐 못 들어가는 이렇게 좀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식물체가 물을 뱉어낼 리는 없거든요. 네, 뱉어낼 리가 없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왜 하다못해 결로가 떨어져. 근데 결로가 그 정도 떨어져갖고 배지에 무게를 줄 정도는 아닐 텐데. 그런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그거는 기계 오를 거예요. 그렇게. 이게 일단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배액을 안 뺄 수도 있죠. 안 빼면 20에서 올라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1단계 볼게요. 약의 공급 개시부터 배액 시작될 때까지. 배진의 함수율 변화는 배진의 함수량이 증가하는 구간이다. 계속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죠. 배진의 EC도 양의 공급에 따라 배진의 함수율은 증가하고요. EC도 서서히 올라간다. 왜냐하면 배액은 없고 물은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내가 양분은 물은 비료물은 줬는데 비료물에서 그러니까 비료를 빨아먹는 양보다 물을 빨아먹는 양이 많기 때문에 배액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얘들이 계속해서 EC는 올라간다. 근데 배진의 함수율과 EC 변화는 배지가 건조할 때보다 수분이 많을 때 적게 나타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밤에 물을 일찍 끊으면 어떻게 해요? 함수율이 변화가 더 크게 클 것이고요. 반대로 밤에 늦게 끊으면 적겠죠. 이것들은. 배액이 너무 늦게 시작되면 배진의 EC는 더 증가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액을 그건 목표라는 거지. 내가 목표가 EC가 높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EC를 낮추는 게 목표일 수도 있는데 특히 일사량이 많으면은 상대적으로 그 증산량이 많아지므로 배진의 EC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광량이 많은 시점은 그 배액을 좀 더 일찍 내놓죠. 일찍 내놓고 보다 좀 더 배액을 일찍 내놓고 그 다음부터 나온 것부터 우리가 소량 다회전력을 해요. 함수를 채우게 돼요. 이 배액을 일찍 내놓고 소량 다회전력을 해서 함수율을 뚝 띄워버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1단계 양의 금액은 배진의 함수율과 EC의 크다면 그래서 배액을 일찍 뺄수록 그 입권의 EC는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함수율도 우리가 안 올라가는데 배액 일찍 빼면은 근데 이거는 채울 수 있어요. 이 함수율은 내가 주간에 물 전력 공량을 소량 다회 전력으로 빼면은 함수율은 더 올릴 수가 있는데 EC는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한 번에. 그 다음에 1단계 보고 되면 여기도 이제 첫 배액부터 첫 급액부터 첫 배액까지죠. 이 식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식물이 작물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일주로 2시간 정도면 광량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급액이 있죠. 보통 제가 얘기했죠. 일주로 2시간은 보통 겨울철에 주로 그렇고 지금 같은 시점은 1시간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전략에 따라서
함수를 기준으로 하면은 일주로 배진의 함수량이 2% 4%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4%를 넘어가요. 상식된 4%가 넘어간다. 왜 4%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주야간 함수량 차이가 4%를 내라고 하는데 더 이상 난다. 그들은 이상 난다. 그리고 우리가 왜 겨울철에는요 생식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영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2%를 그리고 너무 일찍 급행하면 근압이 높아지고 증산적으로 배양의 과실로 가서 열거가 발생한다. 그래서 봤는데 일찍 물을 주잖아요. 내가 목표보다 예를 들어서 일주로 1시간 걸리 부르셨더니 일액이 나와. 그 얘기는 너무 빨리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일액이 나온 걸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하지 않고도 보통 통상으로 큰 배지들,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오후에 물을 일찍 끊으라고 하는 이유가 오전에 이 문제 때문에요. 내가 물을 일찍 줬을 때 만약에 배지가 건조한 상태라고 하면은 물을 일찍 들어가도 상대적으로 결론 일액이 나올 확률이 적거든요. 근데 물을 늦게 끊어버리면은 아침에 일액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액이 나온다 하면은 보통 우리가 천물이 너무 빨리 들어갔다 얘기는 하지만 제일 줄에 일반 통상적으로 시설을 실적 운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마감 시간이 너무 늦었다 얘기를 해요. 네, 마감 시간이 너무 늦었다. 그래서 내가 어제 2시까지 물을 줬어요. 11월 달에. 그랬더니 첫 금액을 줬더니 예를 들어서 일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빛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2시는 너무 늦은 것 같다. 1시까지 물을 줘야겠다고 판단을 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천물 주는 시간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같은 시간에 물을 주더라도 내가 배지가 말랐다고 하면은 그 시간이 빠른 게 아니죠. 적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 하루가 아니고 저녁을 얘기해요. 우리가 주로. 보통 우리가 맑은 날에는 보통 1시간, 그러니까 일주일 1시간 30분, 2시간 얘기하는데 보통 1시간 정도 잡고요. 가을, 겨울철에는 2시간을 잡아요. 이 사이에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해요. 보통 광량을 할 때 승무원한테 150에서 200W에서 이제 급여를 하는데 보통 누적광량 100줄. 이 100줄이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죠. 보온다격 커튼은 언제부터? 커튼이 열리기 시점부터 100줄이에요. 그러니까 또 얘는 또 달라졌죠. 그러니까 보온다격 커튼 하면은 첫 금액이 일반 알루미늄 스크린과 사무원 스크린보다 일찍 들어가야 늦게 들어가요? 늦게 들어가요. 늦게 들어요. 광합성도 그만큼 늦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온다격 커튼 하면 되게 나쁜 점들이 많아요. 첫 금액도 늦게 들어가고 그 얘기는 증산을 못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곧 화학성도 그만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요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광에너지보다 난방에너지가 훨씬 싸다. 난방이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보온을 작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난방의 효과는 보온의 효과는 있지만 내가 아침 광량, 아침에 물을 한 번 늦게 준다는 얘기거든요. 한 번 늦게 주면은 그만큼 광합성은 못하니까 증산을 못하니까 내가 늦게 준 거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광합성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제가 계속 그래서 제가 보온학업을 되게 권장하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이 첫 급백도 달라져야 돼요. 얘는 누적광이 100주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스크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맞는데 저희는 보온학업은 스크린이 열린 시점부터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알루미늄은 보통 해가 알루미늄 한 번 있잖아요. 알루미늄 보통 해가 보통 뜨고 30분이면 열어요. 저희가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볼게요. 30분 1시간이라고 했잖아. 1시 30분이 열리고 그 다음부터는 상광을 버티고 있다가 이제 상광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보온다격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개가 상광이 없어요. 보온다격 주장인 사람이 제일 끔찍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온다격이 하나가 있고 밑에 상광이 있다 그러면은 야 보온다격은 일주로 3-40분 후에 열고 물론 이제 온도가 이제 한번 떨어졌다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열 수는 있어요. 근데 상광이 없고 그냥 보온다격만 2장 있거나 거적대기 하나 설치하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늦게 물을 주식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보통 우리가 일출과 일몰시간을 고려하여 급백 시간을 고정하는데요. 닭끼리가 하루에 1.67분 변하거든요. 일반적으로 11시 7일마다 11에서 12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0월 달에는 2시, 11월 달엔 1시, 12월 달 12시에 물을 주겠죠. 그럼 1시간씩 보통 40분씩 줄어들잖아요. 여기서 태양 빛만 그런 거잖아요. 태양. 뭐가 여기서 가미되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바로 문 여는 시간. 그러니까 보통 뒤로 갈수록 어때요? 문 닫는 시간이 길어지죠. 그 얘기는 증산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광양 갔을 땐 45분인데 플러스 뭘 적어요? 여기다가 공기 중 습도를 집어넣은 거죠. 대충 제가 1시간 잡은 게 이렇게 단시간이에요. 대충 하면은 이 정도에서 거의 맞아요. 거의 이 정도면. 날씨가 아주 이상하지 않으면 대충 한 달에 1시간씩 줄어들면은 대충 맞아 떨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보통 이거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하면 더 좋은데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산하라고 하면은 농민들 가르치기가 어려워서 보통 저희 1시간 정도 잡고 저희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요. 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1시간 정도 하면 거의 맞을 것 같다 얘기해요. 온도가 낮을수록 급액을 늦게 계시하는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흐린다라는 흐릴 정도에 따라 이렇게 광과 온도, 습도, 그러니까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뭐예요? 온도 자체의 영향도 있지만 온실문을 갖다가 닫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얘기는. 그냥 기준이 겨울철에는 조조방을 하는 기준. 아, 조조방을 하면은 물 좀 일찍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조조를 못 주니까 조정을 못 하니까 이거 조조광 기준이에요. 네, 했을 때 기준인데 우리는 조조광을 못 하거든요. 통상 우리가 2시간.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겨울철에 찬물 주는 시간이 9시 반, 빨라야 9시, 뭐 10시에 줄 수도 있어요. 되게. 어떤 사람은 10시에 줘, 진짜 보온다격인 사람.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아침에 유료온실이 한 9시, 그러니까 12월 달에 9시 반 잡고요. 보통 일반적인 농가들은 10시까지, 10시 천물 들어갈 정도. 9시 반에 천물 들어가서 12시에 끝나니까 한 2번 들어가면은 200ml씩 150ml 2번 들어가면 종료죠. 그냥. 안면 같은 경우는 100ml씩 주면은 한 4번 정도 주면은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첫 관수는 늦게 개시하고 이거 하나만 한 얘기인데요. 그 다음 봄에는 일찍 개시하고 여름에는 일찍 개시하고 가을에 묻혀지고 천천 묻히라는 거죠. 이 시기는 광량도 있지만 바로 온실을 문다는 것들을 얘기하죠. 일회 방수량은 배지 능력이 4에서 6%, 20m짜리 배지는 약 4%, 그러니까 800에서 뭐 한 1200까지 물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1단계요. 1단계 얘기할 때 아까 1단계는 2단계보다 물을 1.5배 준다고 했잖아요. 또 400에서 4%, 6%. 그러니까 앞면은 400에서 600. 포이어 배지는 800에서 1.2리터 정도를 우리가 주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첫 관수 배지 남주량이 1, 2% 떨어지는 거 또는 증가량이 떨어지는 거 또 주는데 아까 광양제의 경우 3.5ml 준다고 했잖아요. 아까 볼게요. 3.5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 볼게요. 쭉 가면은 요거죠. 보통 2.5인데 얘는 3.5 들어간다는 거죠. 3.5가 더 줄 수도 있어요. 100이 안 나오면은. 우리가 평당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1단계, 2단계보다 1단계가 보통 우리가 물을 한 50% 정도 더 주다 가지면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관수, 그러니까 배기부터는 다량 수의 관수를 하고요. 배질별로 이제 1단계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배지 재배 중 점적관 토출량 및 흡수량 차이에서 배지마다 함수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1단계에서 1회 관수량을 3회 정도 나눠서 구백한다는 걸 해결해 볼게요. 1단계에서 첫 배액을 줬더니 첫 배액이 보면은 이게 기준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첫 배액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1단계에서. 근데 함수량이 낮은 배지는 어떨까요? 첫 배액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제 공급을 했는데 첫 배액이 좀 더 낮은 단계에서 이제 함수율이 낮은 단계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함수율이 높은 배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함수율이 높은 단계 찍고 다시 떨어진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배양액이 수직가가 되는 속도보다 옆에 속도를 높여서 함수를 높인 걸 뭐지? 근데 뭐냐면요. 우리가 함수량이 낮은 배지가 낮에 너무 낮아요. 그때는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짧게 해서 물을 주라는 얘기를 들어요. 퍼지라고 옆으로. 채우라는 얘기죠. 또 물을 갖다가 얘를 한 번에 주긴 주되 약간 띄우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거를 수업을 저는 이걸 건너뛰어요. 저희 학생들한테. 왜 건너뛰느냐?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그냥 앞에 것만 하셔도 돼요. 1단계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첫 배기 함수량이 낮은 배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물을 한 번 더 준다는 게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보통 500 정도를 뭐 250씩 3번 줬는데 함수량이 낮으면 210 4번 주면은 요 문제 해결되거든요. 보통.
함수의 높은 배지 같은 경우는 거꾸로 어떻게 해요? 물 주는 시간을 한 템포 늦춘 다음에 한 2번